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 상세 주소 공개가 어려워서 현재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경찰과 법무부에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인 만큼 출소에 따른 불안감이 큰데요. CCTV 설치를 늘리는 정도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국회 차원의 입법 대책, 일부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의 통문회입니다. 여기를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쿠데타 세력. 이 표현에 야당 의원이 퇴장하는 일도 벌어진 인사청문회 풍경 등 오늘 주요 이슈들 2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고요.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 지급 방안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제안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논의 자체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2부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추석에 못와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잉. 코로나 간 뒤로 몸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보자. 추석 연휴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들과 향우님들을 대상으로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철 완도 군수는 차례상도 대신 마련하고 벌초도 지원하겠다면서 이동 멈춤 운동을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4부, 오늘은 830 정치 토크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추미애 아들 문제 관련 끝장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 함께 모십니다. 9월 16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합니다.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출소 후 행선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불안감은 벌써부터 상당합니다. 법무부와 함께 대책을 고민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두순이 어디로 간다 벌써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던데 출소 후 어디로 간다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29조 2항에서 주거나 직업, 생활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출소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신고된 내용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은 아마 법무부 직원이 어렵게 이제 사전 면담을 통해 가지고 면담한 내용이 일부 이제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소를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는 안 했지만 면담 내용 중에 자기가 뭐 수감되기 전에 살았던 곳에 가고 싶다 아마 그런 말을 했나 보죠? 뭐 정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뭐 계획은 아직 신고된 계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더 불안감이 큰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 집 주소까지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과거에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 너무 불안하다. 정확하게 성범죄자의
주소까지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법이 2013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까지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하. 이 조두순에 대해서까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급은 안 되는군요. 근데 보호 수용 제도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게 보호 수용 제도는 그 2014년에 법무부에서 이제 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 법인데요.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도 재범의 어떤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복귀를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재범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사회보호 수용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이 법인데 당시에 이제 법무부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는 했었지만 인권위에서 좀 제동을 걸어가지고 예. 이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때 뭐 보호관찰 제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중처벌과 소급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법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제도가 형벌 이제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그 선고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처벌받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소급 적용하면 뭐 위헌 시비도 얽힐 수 있고 특별법 이외에는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보호관찰이 이미 보호소용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위헌이 나오긴 했지만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뭐 과거에 그 위헌 소원 나왔던 거는 막 절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소한 범죄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폭력 범죄나 아니면 아동으로 대상을 한 성폭력 범죄 중에서 중상해를 입혔거나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이 아주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로 좀 제한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보호시설에 뭔가 이렇게 가두는 게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두는 장소를 어떤 시설이 아니라 자택 내 감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헌의 소지를 없애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인권위의 입장도 있고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일단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들었습니다만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당장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전자발찌는 당연할 테고. 네, 지금 20대 국회에서 1대1 점자 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전자발찌 이 감독을 이제 전담 요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뭐 여러 명을 감독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재범의 위험성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어떤 그런 대상자를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보호 관찰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1대1 전자 감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1대1 전자 감독을 실질적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자. 그래서 조두순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 관찰을 지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CTV가 이 보호 관찰소에서 그 이 전자 발찌를 통해 가지고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서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CCTV 영상 관제 이 센터하고 보호 관찰소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여러 지자체 단체와 보호관찰소가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하는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대1로 감시가 가능하게 되면 뭐 최근에 전자발찌 끊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여러 있었잖아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1대1 전자 감독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1대1 그 감독만 살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1.5일에 한 번씩 계속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심리 치료 그리고 임상 심리와 관련된 면담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고 부과해가지고 재범의 위험성을 아예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거 언론 보도에 이 문제 나오기 전부터 그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추미애 장관한테도 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또 인력 충원 문제도 얘기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 1대1 전자감독 좀 확실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계속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소급표가 걸려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전자장치 부착법의 제9조의 2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준수사항 부과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정 변경에 야간 어떤 특정 시간대만 외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야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들 통학 시간에 많이 다니니까 그때도 출입을 어떤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주거지에서 200m를 넘어서는 것을 막고 만약에 뭔가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곳을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고 보호관찰소 직원하고 함께 동행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엄격한 준수사항을 강화한 준수사항을 좀 개정 법률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 이 법률안은 소급표에 좀 걸리지 않고 조두순에 대해서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준수사항을 좀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논란이 되겠는데요. 인권위에서도 그렇고. 물론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무엇보다 재범을 막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법률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법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현안 좀 여쭤보죠.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속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 안 하니까 그럼 법이라도 바꿔서 시행하자 이런 뜻인데 당에서는 어떻게 마지노선이라고 잡아놓는 시한이 있습니까? 뭐 올 연말이라든가. 마지노선 뭐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예. 사실은 이미 그 7월 15일 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조차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위원 시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법률의 위원 시비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 예. 이미 제출되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사항을 해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반드시 공수처와 관련된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이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군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해라. 결국 이 얘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어놓아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으려고 이미 그렇게 좀 정치 공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부대 예. 미복귀와 관련되어서 전혀 논란도 없었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틀 전인 이미 금요일 날 복귀를 해야 될 금요일 시점에 미복귀와 관련되어서 탈영 신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현모 병사가 오해한 것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 공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 지금 이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꾸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다 대부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예. 결론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합동수사본부 꾸리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방부 압수수색도 최근에 검찰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보면 국방부 발표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병들이 육군에만 최근 몇 년간 3천여 명, 카투사에도 당연히 있었고 이렇게 되면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서병정만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리는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지금 제가 육군 규정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육군 규정에도 사후적으로 휴가 복귀 후에 진단서나 여러 병가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규정 위반이다, 특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나갔던 휴가 일수나 이런 것들도 보면 병가를 쓴 다음에 연가를 썼는데 그게 한 2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병사들이 나갔던 평균 휴가 일수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혜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국방부 자료를 이렇게 좀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한 24일, 20일 뭐 이렇게 나갔는데요. 위로휴가, 개인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막 각자 이렇게 나가고 싶은 그 일수를 붙여갖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병가의 연가를 자기 개인 연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연가를 붙여 나간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지휘관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만약 그게 특혜나 외압이 되려면 규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지휘관이 정말 특혜라고 할 수 있는 특별휴가 이런 것들, 포상휴가, 재량껏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주지 않고 연가를 쓰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의혹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